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 샘플 문제풀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급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2급의 스크래치에 샘플 1번에 있는 지문과 소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아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앞에 했었던 상급과 지금 오늘 할 2급을 비교를 해보면 2급이 꽤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스크래치 자체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수학 문제를 많이 다뤄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중3에서 한 고1 정도에 배우는 수학 개념이 조금씩 문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도 이 시험에 나오는 수학에 관련된 개념이 몇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나 중학교 수학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나오는 부분만 조금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풀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눈사람에게 눈을 던지는 프로그램이에요. 눈덩이와 화살표 두 가지의 코드를 짭니다. 눈덩이부터 볼게요. 코드를 확대를 해서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형태의 숨기기. 그 다음에 모양을 눈덩이 1로 바꾸세요.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 눈덩이 1 선택해주고 스프라이트를 맨 앞으로 보내세요. 이 말은 여기 맨 앞 순서로 바꾸기 블럭을 사용하라는 뜻이겠죠? 자, 3개의 코드를 넣으면 완성이고 화살표로 넘어가 볼게요. 화살표에서는 이동 추가 블럭에 무한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데 무한 반복하기까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안에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이동시키세요. 동작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기게 하세요. 여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까지. 첫 번째 문제라서 그런지 블럭도 어렵지 않고 개수도 몇 개 안 되네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화살표가 움직이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눈이 던져집니다. 눈사람의 눈이 맞으면 모양이 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눈덩이가 사라진대요. 실행을 해서 이렇게 맞추면 눈 모양이 변하게 되고 맞추지 못하면 그냥 눈덩이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보기에는 글이 좀 길어 보이네요. 나오는 용어도 정맥 모양, 인식 영역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한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식 영역과 등록 정맥 두 가지를 코딩을 하는 거고 둘 다 보기 블럭이 주어져 있어서 보기 블럭 1에서 확대를 해서 블럭들을 합체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인식 영역으로 옮겨줘 볼게요. 다 옮기고 코드를 보겠습니다. 체크 추가 블럭에 코딩을 하는 거고 지금 다음 순서대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등록 정맥 스프라이트 모양이 1이면 정맥 1 추가 블록을 실행하세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지문도 비슷한 형태네요. 등록 정맥의 스프라이트 모양이 2면은 정맥 2 추가 블록 실행, 모양이 3이면 정맥 3 추가 블록 실행. 여기에 모양 샵이라고 되어 있는 게 등록 정맥의 모양 번호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얘가 1일 때에는 정맥 1을 실행하고 모양 샵이 2일 때에는 정맥 2를 실행하고 3일 때에는 정맥 3을 실행해주면 코딩 완성이네요. 그 다음에 보기 블럭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에 있는 블럭들을 다 합체를 시킨 다음 이번에는 등록 정맥에다가 옮겨줄게요. 등록 정맥에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 클릭되었을 때 밑에 스프라이트 크기를 20%로 정하세요. 크기를 20%로.
그 다음에 모양을 바꾸시온데 이 모양이 정맥과 1과 3 사이의 난수를 결합한 모양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정맥과 1과 3 사이의 난수를 결합을 해서 얘를 다시 모양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천천히 읽어서 안쪽 블럭부터 채워나가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좌표를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20으로 만들어주고 마지막 스타트 방송하기까지 완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실행을 해볼게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작위로 정맥 모양이 비밀번호로 설정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 무대에 주어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여기 인식 영역에 갖다 댑니다. 이때 내가 맞췄을 경우에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등록된 정맥과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잠겨있는 상태죠? 어차피 세 개 중에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차례대로 갖다 대볼게요. 첫 번째 거는 아니었어요. 등록된 정맥과 다릅니다. 두 번째 것도 아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걸 갖다 대면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죠. 사실 이 문제는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했지만 천천히 문제만 꼼꼼하게 읽어주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길고 어려워 보인다고 겁먹지 말고 하나씩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3번 문제는 조금 쉬워 보이죠? 자, 코딩 스프라이트는 여우와 고기입니다. 여우부터 코딩을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이동 추가 블럭 여기 있죠? 다음 지시사항대로 무한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먼저 스프라이트가 10만큼 움직이게 하세요. 10만큼 움직이기를 넣어주고 다음 모양으로 바꾸세요. 형태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도 넣어주고, 마지막에 만약 여우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이 3번에서 만약 뭐뭐라면 블럭은 이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벽에 닿으면 감지에 있는 벽에 닿는가 블럭을 연결을 해서 벽에 닿으면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형태에 있는 숨기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기 스프라이트에도 코딩을 해줄게요. 고기 스프라이트에서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세요. 보이기. 그 다음에 크기를 20%로 정하세요. 크기를 20%로 정하기. 그 다음에 좌표 위치를 뭐뭐뭐뭐 사이 난수, 뭐뭐뭐 사이 난수로 이동하게 하세요니까 동작 블럭에서 좌표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둘 다 난수 블럭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첫 번째 X 좌표는 마이너스 150에서부터 220 사이의 난수입니다. 두 번째 Y 좌표는 마이너스 120에서부터 160까지의 난수로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코딩이 끝났으니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깃발을 클릭하면 고기가 무작위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우가 고기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면 무대 밖으로 이동합니다. 실행을 했을 때 고기한테 쭉 가서 먹고 무대 밖으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엔 다른 위치에 고기가 생기고 마찬가지 먹고 무대 밖으로. 요 문제의 형태는 우리 4급, 3급, 2급에서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리스트에 저장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모든 값을 더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수학 문제가 조금씩 시작이 되네요. 그런데 4번 문제에서 필요한 수학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우는 그런 어려운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기본 지식만 있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은 고양이에 하는 거고 보기 블럭에서 일단 블럭을 옮겨주겠습니다. 하나씩 고양이로 옮겨줄게요.
블럭이 이렇게 똑같은 게 3개, 3개씩 해서 6개의 블럭이 있는데 지시사항을 보면 최대값 검색 추가 블럭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최대값 변수를 n 변수 번째 리스트 항목으로 정하세요. 최대값 변수는 여기 있죠. 최대값을 뭐뭐로 정하기. 얘를 n 번째 리스트 항목으로 요렇게 넣어주라는 말이네요. 두 번째는 n 변수 번째 리스트 항목 요거죠? 똑같이 n 번째 리스트 항목을 이 값이 최대값 변수보다 크면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는데 얘가 최대값 변수보다 크면 여기 들어가게 되겠네요. 최대값 변수를 여기 최대값 변수 뭐뭐로 정하기에 n 변수 번째 리스트 항목 다시 n 번째 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3개가 다 완성이 되네요. 이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잘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변수와 리스트에 있는 요런 블럭들 여기에 있는 블럭, 여기에 있는 블럭을 잘 다뤄봐야지 이 문제를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가 있답니다.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나 변수 블럭을 사용을 안 해봤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숫자가 무작위로 생성이 되고 모든 수를 더하고 거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줍니다. 그 결과를 고양이가 말을 하게 되네요.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숫자가 다양하게 쭉 들어가 있는데 최소값은 11이 맞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94이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값들을 다 더한 합이 581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는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성공이에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연습을 할 때는 여기 나머지 블럭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렇게 이 블럭을 한번 천천히 보면서 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 보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시험 대비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려웠던 문제를 몇 가지 뽑아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도 수학에 관련된 문제죠. 4자리 자연수를 주어진 예시와 같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4자리 숫자를 줬을 때 이렇게 숫자 4개를 쪼개서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는 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를 빼고 그 수에서 네 번째 숫자를 나누는 형태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숫자를 바닥함수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9라고 말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밑에 참고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지시사항에서는 보기 블럭도 없고 그냥 여기에 뻥 비워진 정의하기 계산 추가 블록을 완성하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형태의 문제가 2급에서 항상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4가지 숫자를 먼저 다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4가지 숫자가 계산에 이렇게 매개변수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숫자가 n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n을 뭐뭐의 몇 번째 글자 블럭을 가지고 4가지의 5, 8, 1, 4로 쪼개줄 거예요. 자, n의 첫 번째 글자는 바로 5가 되겠죠. 복사해서 n의 두 번째 글자 이게 바로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세 번째 글자는 1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글자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곱하기로 연결을 해주죠.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는 곱하기. 그리고
이 값에서 빼기 1을 해주니까 빼기 블럭에서 앞에 2개 계산한 블럭을 집어넣고 세 번째 글자를 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 전체 값에서 다시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블럭에 앞쪽에 블럭 전체가 들어가고 뒷부분에 네 번째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번째 블럭 단계까지는 모두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 함수에다가 이 숫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바닥 함수는 지금 이렇게 보면 바닥 함수가 안 보이는데 요런 여러 가지 함수나 수학에 관련된 거는 맨 마지막 요 제곱근 블럭에서 화살표를 내리면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닥 함수가 있네요. 자, 바닥 함수를 선택을 해서 이 블럭 전체를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말하기 하게 하면 되는데 말하기를 여기서 형태에서 말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말하기는 클릭했을 때에 붙어있는 결과 말하기로 말하기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완성된 값을 결과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뭐뭐로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이 형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순서를 잘 따라하고 필요한 블럭들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글자의 몇 번째를 다 나눠주세요. 4개를 다 나누고 차례대로 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바닥 함수에 넣으려고 하면 바닥 함수에 넣으면 되고요. 또는 다른 문제에서는 다른 게 쓰일 수도 있겠죠? 제곱근에 넣으라고 하면 제곱근에 넣고 천장 함수에 넣으라고 하면 천장 함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기 정의하기 블럭에 말하기를 바로 하지 말고 여기 결과와 말하기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값을 결과에 넣어주는 것까지 성공을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과정을 거쳐서 9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죠. 혹시나 제대로 계산이 되는 건가 의심이 되면 여기에 있는 다른 숫자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4, 5, 6, 7이 들어갔을 때는 4, 5, 6, 7이 들어갔을 때는 결과가 2를 말하죠. 제대로 계산이 됐죠? 9, 7, 2, 3 9, 7, 2, 3을 넣었을 때에는 결과가 20 제대로 말을 하니까 다시 5, 8, 1, 4 바꿔주고 문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6번 문제도 약간 수학 문제네요. 자, 두 수 중에서 작은 수의 1을 곱하여 큰 수와 비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시사항에 뭐가 있냐 하면 순서도가 있어요. 순서도를 보고 순서도대로 문제를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확대를 해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작은 값과 큰 값 변수가 있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처음에 작은 값도 0, 큰 값도 0인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크기를 비교하네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만약 A가 B보다 크다면 이 부분이겠죠. 얘일 때는 큰 값이 A, 작은 값이 B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일 때가 만약이 맞을 때 요 두 개 블럭이겠죠. 큰 값이 A, 작은 값이 B. 그리고 아니요일 때는 여기 아니면일 때겠죠. 이때는 두 개가 반대가 됩니다. 당연히 A와 B를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크냐고 물었는데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으면 큰 값이 B가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작은 값이 A. 그러면 그 다음 화살표로 내려갔을 때 작은 값 곱하기 2가 크다, 큰 값보다 요 수식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2는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여기에는 작은 값이 들어가겠죠. 데이터에서 작은 값 곱하기 2 그리고 요 블럭에는 큰 값을 넣어주면은 얘일 때는 작은 값의 2배는 큰 값보다 크다. 요렇게
아니오일 때는 작은 값의 2배는 큰 값보다 크지 않다. 제대로 연결이 되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지금 숫자가 1과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을 2배를 해서 비교를 해도 10보다는 작죠. 그래서 작은 값의 2배는 큰 값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수학이라고 여러분이 겁먹지만 않으면 순서대로 보고 천천히 따라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 A를 써야 될지 B를 써야 될지 또는 A, B 쓰는 건지 여기에 있는 변수들을 쓰는 건지 정도만 구분을 잘 해줘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 문제. 박물관의 하루 수입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조금 문제가 길어요. 자, 고양이의 코딩을 하는 거고 보기 블럭이 있으니까 보기 블럭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와줄게요. 먼저 보기 블럭에 있는 게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빠뜨리지 않게 잘 옮겨줍니다. 다 옮겨준 다음에 지시사항에 추가 블럭부터 볼게요. 여기에 있죠? 손님의 리스트 항목 수가 1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니까 손님의 리스트 항목 수 블럭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반복하기 안에는 n 변수를 1부터 3 사이의 난수로 정하세요. 그러면 n을 뭐뭐로 정하기 위해서 1부터 3 사이의 난수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판단 추가 블록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추가 블록의 코드는 완성이고 내려가서 판단 추가 블록, 자, 여기를 볼게요. 만약 n 변수가 1이면 그리고 밑에 보면 2번은 시작이 만약 n 변수가 2면 3번은 만약 n 변수가 3이면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는 각각 n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안쪽에 들어갈 걸 보면 스탠다드 항목을 손님에 추가하세요. 스탠다드 항목을 손님에 추가하고 수입 변수를 6,800만큼 바꾸세요. 6,800만큼 수입 변수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2번일 때는 스마트 항목을 손님에 추가를 해주고 수입 변수에서는 12,300 여기 두 번째 있죠? 12,300만큼 바꿔줍니다. 마지막은 패스트 항목을 추가를 하고 수입은 24,600만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블럭도 완성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길이가 긴 문제가 오히려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꼭꼭 맞추셔야 돼요. 깃발을 클릭하면 리스트 값들을 검색을 해서 대상별 입장료를 계산을 합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쭉 해서 여기에 뭐 스마트, 스탠다드, 뭐 패스트 등등이 랜덤으로 섞여서 들어가게 되고 이 총 수입을 고양이가 계산을 해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 온도에 따라 풍선의 부피가 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스프라이트는 풍선이네요. 자, 확대를 해서 지시사항을 살펴보니 팽창과 축소 추가 블록 이 두 군데에다가 코딩을 합니다. 팽창 추가 블록 먼저 볼게요. 만약 풍선의 스프라이트 크기가 100보다 크면 그러면 여기 100보다 크다에 비어있는 이 블럭은 풍선의 스프라이트 크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형태에 가면 크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게 자기 자신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블럭이기 때문에 풍선 스프라이트 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양을 풍선 터짐으로 바꾸세요. 모양을 풍선 터짐으로 바꾸기. 그리고 스크립트를 모두 멈추세요. 제어에 있는 모두 멈추기까지 연결을 해주면 팽창 추가 블럭은 완성이에요. 축소 추가 블럭에서는 스프라이트 크기가 50보다 작으면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서 형태의 크기가 들어가서 50보다 작다 라고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이때는 크기를 50으로 정하세요. 크기를 50으로 정하기. 스크립트를 모두 멈추세요. 모두 멈추기.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실행을 해볼게요. 드라이기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하면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풍선이 점점 커진대요. 스위치를 끄면 풍선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시작을 눌러서 제가 드라이기를 키면은 스위치가 ON이기 때문에 풍선이 점점 커지죠. 다시 눌러서 아이코 터져버렸다. 터지기 전에 다시 클릭을 해서 오프로 만들면 줄어들죠. 재미있는 코드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두 변의 길이를 입력하면 빗변의 길이를 계산하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스프라이트는 연필이에요. 여기에 계산 추가 블록에다가 빗변의 길이를 올바르게 계산하도록 아래 공식을 참고하여 잘못된 명령 블럭을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문제네요. 그리고 그리기 추가 블럭은 수정하세요는 아니고 시키는 대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서 계산 추가 블럭부터 잘못된 점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볼게요. 이 식을 100%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요 모양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배운 친구들은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a제곱 그리고 플러스 b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a제곱은 a를 2번 곱하라는 거고 b제곱도 b를 2번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a 그리고 b 곱하기 b를 서로 더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만큼은 제대로 식이 맞아요. 그럼 이걸 감싸고 있는 요 모양이 제곱근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절대값으로 되어 있죠. 얘를 내려서 제곱근으로 바꿔주면은 이 문제는 제대로 수정이 됩니다. 지금 제곱근, 천장함수, 바닥함수, 절대값 요거 4개는 코스 2급에서 1급까지 자주 나오는 수학 용어들이기 때문에 코스 시험에 치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그리기 추가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프라이트를 좌표 위치 X, Y에 위치시키세요. 그러면 동작에 X 뭐, Y 뭐. X 좌표는 지금 A 변수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에 갔을 때 있는 A 변수를 넣어주고 Y 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0.6초를 기다리라고 하네요. 0.6초 기다리기. 다시 x, y 값을 변경하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x에서는 스프라이트의 x좌표 그러면 동작에 있는 x좌표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기 자신의 x좌표 그리고 y좌표는 b변수 데이터에 가서 b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0.6초를 기다리네요.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좌표 위치를 0,0에 위치시키세요. 마지막 동작에 있는 x, y 좌표를 0,0으로 맞춰주면 정의하기, 그리기 블럭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할 때 깃발을 클릭하고 첫 번째 변의 길이, 두 번째 변의 길이를 입력하면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50보다 크게 입력을 해야 되니까 100, 130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볼게요. 오, 직각삼각형이 제대로 그려지네요.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10번 문제. 떨어지는 코코넛을 카트로 받는 게임입니다. 하늘에서 코코넛이 떨어지고 키보드를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코넛을 받아줍니다. 자, 코딩 스프라이트는 코코넛이에요. 확대를 해서 이번에는 판별 추가 블럭에서 여기 있죠? 수정을 해주는 문제예요. 코코넛 스프라이트가 카트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이 부분이죠? 닿으면
받은 개수를 1씩 증가하고 아니면 떨어진 개수를 1씩 증가하도록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여기 받은 개수와 떨어진 개수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제가 움직이면서 받아볼게요. 이렇게 받아도 받은 개수가 증가하지도 않고 놓쳐도 떨어진 개수가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받은 개수를 0으로 정하기, 떨어진 개수를 0으로 정하기, 요거 두 개 블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네들을 버리고 받았을 때는 받은 개수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주려고 하면 1만큼 바꾸기를 해줘야 되겠죠. 떨어졌을 때도 떨어진 개수를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 1만큼 바꾸기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슉 받으면 1씩 올라가고 떨어졌을 때도 1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진 개수가 3이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까지 제대로 실행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 2급의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상급보다 문제풀이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수학적인 게 조금 추가가 됐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만약 내가 중간에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냥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지 말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그래도 이번에 한번 풀어봤으니까 다음에 2급 문제를 또 한 세트가 남았잖아요. 그거 풀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